2024년은 말이죠. 사이버 공격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범죄를 위한 도구가 되고 랜섬웨어는 그냥 해킹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산업이 되어버렸죠. 오늘 저희는 이 모든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친 딜로이트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세계 최대 전문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입니다. 딜로이트는 그냥 회계나 컨설팅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최전선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죠. 이 보고서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딜로이트 내에서도 CTI, 즉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특별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디지털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면서 해커들의 전술과 동기, 그 숨겨진 흐름까지 전부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첫째, 2024년에 우리를 가장 위협했던 건 대체 뭐였을까? 둘째, 해커들은 도대체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걸까? 셋째, 이 교묘한 공격들 뒤에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이 모든 위협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24년 사이버 보안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든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있었는데요. 바로 훨씬 더 교활해진 랜섬웨어와 범죄의 날개가 되어버린 인공지능입니다.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2024년에도 단연코 최고의 위협은 랜섬웨어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랜섬웨어는 단순히 컴퓨터 파일을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사업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성장세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무려 17%나 급증했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30개가 넘는 새로운 공격 그룹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격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서비스형 랜섬웨어, 바로 RAAS라는 아주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조리법이랑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핵심 기술을 가진 해커들이 공격 도구를 다른 범죄자들한테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덕분에 코딩 한 줄 모르는 사람도 아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랜섬 허브 모델을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해서 2024년을 지배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랜섬 허브입니다. 2024년 2월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해 가장 악령 높은 랜섬웨어 그룹이 되었죠. 랜섬허브의 성공 스토리는 현대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아주 유연한 서비스 모델로 전 세계의 수많은 공격자들을 끌어모았고요. 그 결과 1년도 채 안 돼서 500곳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죠? 자, 그런데 랜섬웨어가 시스템을 직접 부수는 물리적인 공격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심리적인 공격 역시 극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피싱 공격이 무려 1265%.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1265%나 급증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수치는 사실상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어설픈 번역체 피싱 메일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AI가 완벽한 문법과 문맥, 심지어 개개인에게 맞춘 내용으로 무장한 이메일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 때문에 공격 비용은 훨씬 저렴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무엇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보여서 속아 넘어가기 쉬워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AI는 악성 코드가 백신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피하도록 위장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AI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무섭게 진화한 위협들은 대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해커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침입 경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도 4가지 침입 경로가 거의 똑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파고드는 취약점 공격,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속이는 소셜 엔지니어링, 훔친 비밀번호로 회사 내부에 접속하는 VPN 공격, 그리고 이메일로 위장하는 피싱, 이 네 가지가 거의 모든 공격의 시작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공격자들은 정말 영리하게도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을 교묘하게 섞어 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먼저 전화, 즉 피싱으로 고객 지원팀에 접근해서 제가 고객인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계정 접근 권한을 얻어낸 뒤에는 회사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즉 BEC 공격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원격 근무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VPN 공격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크웹 같은 곳에서 이미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서 그걸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이트에서 쓰던 비밀번호가 우리 회사 서버를 여는 맞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정교하고 조직적인 공격 뒤에는 대체 어떤 인물과 그룹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그들의 정체를 몇 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공격의 배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사이버 공작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인 이득이나 중요한 정보를 훔치기 위해 장기적으로 움직이죠. 다른 한쪽은 순수하게 돈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즉각적인 금전적 이익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물론 국가가 배후인 공격도 정말 심각한 위협이지만 2024년에 관찰된 압도적인 대다수의 공격은 바로 돈을 노린 사이버 범죄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RAAS 모델처럼 범죄가 사업이 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국가지원그룹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APT29입니다. 이들은 주로 정부나 국방 관련 기관을 노리는 엘리트 해커 집단인데요.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통째로 빼내는 미미캣이나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PSExec, 심지어 평범한 이미지 파일 안에 기밀 데이터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흔적도 없이 정보를 훔쳐갑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핵티비스트, 노네임 517 같은 그룹은 파괴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DDoS라는 자신들만의 본넷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이들과 함께 대규모 DDoS 공격을 감행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웹사이트를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위협의 종류, 침투 경로, 그리고 그 배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위협에 대한 지식은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는 정보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만드는 비밀번호 하나, 내가 클릭하는 링크 하나하나가 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